네, 이성수 위원입니다.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. 14페이지 감염병 관리. 이 방역 문제인데요. 방역은 이제 학예 방역보다 월동 기간에 방역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. 이런 것은 여러 번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. 봤습니까? 예. 네.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취약 지역이나 우리 뭐 도심지나 방역 우리 뭐라고 합니까? 연막으로 하죠, 이제. 예, 가열 연막. 예, 연막 방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? 지금 여기 보면 뭐 5월부터 9월 말까지 하고 5월부터 9월까지. 예. 그런데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5월, 6월 취약 지역 이 방역하는 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. 모기도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고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. 이제 관광지라고 그랬는데 관광지는 또 더구나 취약 지역보다도 뭐 한 번 더 하네요. 보니까 하반기 이제 예정돼 있는 걸 보니까. 구천동은 주 3회 이제 7월달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7월에서 9월까지 주 3회를 하는데 5월, 6월에는 하는 걸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라제 통문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죠. 구천동 지역 같은 경우. 그런데 우리 라제 통문 설천 이쪽은 5월, 6월 달에는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. 물론 저하고 엇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러다 보니까 5월, 6월에 낮에도 모기가 물었어요. 라제 통문 정각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낮에도 물어요.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이제 지금 방역 소독 체계가 좀 6개 읍면은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의료원에서 직접 가는 데는 이제 구천동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읍면에 제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. 보건진료소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었어요. 방금 전에 우리 이혜연 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보건진료소에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? 하니까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. 특별한 것이 없다고. 9개 보건진료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나 상곡 또는 공진공정 이런 데 하고 구천동 같은 데 하고 이런 보건진료소 간의 업무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? 예를 들어서 일별로 이제 평균을 한다면 진료 인원을 평균으로 낸다면 평균 뭐 10명 이하인 데도 있고요. 20명 넘는 구천동 같은 20명이 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10명 이하인 곳하고 20명이 넘는 곳하고 업무량이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. 예. 진료소장님은 똑같이 한 분이고 예. 급여 수준은 급여는 뭐 자기 연봉 서열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나가겠죠, 그죠? 예. 그렇다면은 구천동 같은 곳에는 보건소장님들이 서로 안 하시려고 하겠네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3년 전인가 그것을 내부 방침으로 5년 주기로 순환을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내후년인가 이제 5년 되면 또 바꿉니다. 5년 주기로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운틀 박힌 분은 5년 있다 저쪽 좀 편한 데 갔다 또 다시 또 오겠네요. 이제 갔던 데는 안 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죠. 이제 그래야 이쁜 분들은 그런 곳은 오지 않고. 이제 보건진료소는 이제 예전에는 지금 30년 동안은 1차 진료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보건사업 위주로 하라, 복지부에서도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오전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사업들을 해라. 그래서
그래서 지금 다른 진료소들은 다 오후에 1시부터는 보건 사업을 합니다. 구천동은 이제 좀 특이 지역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데 이제 진료 환자가 적은 데는 오후에 각 가정 방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업무량이 이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조치를 있어야 되지 않겠나. 그런 그 업무량에 따라서 뭐 특별 수당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뭐가 성과급 뭐 채찍과당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네. 근데 그 업무량을 갖고 이제 그 공무원들은 그걸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. 이게 뭐 사회복지도 분함하고 무주하고 틀리듯이 업무량을 딱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과거에는 보면 거기에서 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하면서 이제 약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하면서 약간 그 독립채산제적인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죠? 정확하게 이제 급여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장님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5년씩 돌리다 보면 9개니까 구천동 한 번도 안 와보고 다른 곳에만 돌다가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, 그럼 뭐 이쪽으로 그 업무가 배 이상 되는 대로 떨어지는 분들은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, 그죠?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죠. 그 대책은 좀 왜 공무원들은 업무라는 것이 우리 군청의 각 실과든지 업무가 많은 대로 가면은 야근을 12시까지 맨날 하는 사람도 있고 6시 땡 하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업무를 그게 좀 분할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2년마다 돌린다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진료소는 관할 지역 내 그 주민들을 거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적당하다고 할 때 설문조사도 해서 5년마다 돌리는 게 좋겠다는 본인들 의견도 들었고 잦은 인사 이동은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그 보건진료소장님들 벽지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뭔가 근무하는데 좀 의욕 넘치게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그 국민들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좀 주십시오. 인센티브를. 예? 인사보수하고 한번 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 뭐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일반 행정에서도 무슨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포상 제도를 준다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? 좋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는 뭐 그 절감된 부분을 몇 %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찾아보십시오. 그 진료원들만 별도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행정지원과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차등 지급을 해야죠. 지금 업무량이 과다한 곳에 있는 일괄 분한테는 30만 원씩인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월. 예, 당연히 차등 지급을 해야죠. 그런 부분이 있으면. 네, 본 의원.